안녕하세요. 인문학 수다를 하고 있는 조상열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입만 갖고 산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 수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한테 물에 빠져 죽으면 뭐 같더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입이 뜰 거다 그러는데, 저는 입이 뜰 시간도 없다. 아마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 아마 입이 뜰 시간이 없고 엉덩이가 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불교에서는 발설지옥이라고 있거든요. 뽑을 발자 혀설자인데 혀를 뽑아버린 그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인데, 설마 혹시 그쪽에 가지 않을까 해서 두려움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또 좋아요, 구독을 누려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이 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해요. 탈무드에 이런 재미난 또 우화가 하나 있어요. 탈무드에서 왕이 두 사람의 신하한테 이렇게 숙제를 내주거든요. 너희들한테 며칠간의 시간을 줄 테니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과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각자 찾아오라,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그런데 며칠 싹 그 약속한 시간이 지나자 두 신하가 찾아와서 답을 낸 것이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이 똑같이 혀였습니다. 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 가장 선한 것도 혀에서 나오고 세상에 가장 악한 것도 혀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우화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혀라는 것은 복의 근원이기도 되기도 하고 화의 문, 곧 재앙의 문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라, 혀를 조심해라,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사실은 몸이 육척장신이에요. 그렇지만은 혀는 겨우 얼마나 되죠? 세치입니다, 세치. 이게 10cm 정도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적 장신의 몸을 베는 것은 세치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화를 당하는 것을 혀설자, 설화라고 그러잖아요. 자, 혀설자는 이렇게 쓰죠. 이게 일천처자인데 여기다가 입구자를 쓴 거예요. 실제로 입에서 혀가 쭉 빠져나와 있는 모양을 형상화하는 한자예요, 이게. 입에서 어떻게 보면 입에서 천마디 만마디 말이 다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혀로 입은 화를 설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실은 글 잘못 써가지고 화를 당하는 필화가 있거든요. 옛날에 필화 사건도 있지만, 근데 그 필화보다는 이 설화가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자체가. 옛날에 그 풍도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나라 이웃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5대의 왕조에 8명의 성씨, 11명의 왕을 갖다가 섬겼어요.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항상 이 입을 조심했던 겁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입을 굳게 담고 혀를 깊이 감춰두면 곳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라고 이런 시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폐구장설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입을 닫고 혀를 감춘다, 감출 장자 혀설자, 폐구장설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을 알면서도 이게 참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군자는 말보다 행동을 갖다가 중요시 여깁니다. 옛 성현에 그래도 입을 잘 다스리는 것이 군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군자라는 군자를 쓸 때에 이 다스릴 윤자를 씁니다. 다스릴 윤자가 이렇게 쓰고, 윤씨할 때 윤자인데 여기다가 입구자를 쓰지요. 그래서 입을 잘 다스린 사람이 곧 군자다, 그런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은 입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바로 소인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소인배.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렇게 군자라고 했듯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보면은 그 사람의 품격, 품위, 이런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품격이라고 할 때 품자는 뭐냐면은 바로 입구자 3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입 3개 모였잖아요. 3사람이 모인 겁니다. 우리가 3사람이 모여서 어떤 좋은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의견이 분분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말을 잘 조리 있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품격 있고 품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옛말에도 칼로 베인 상처는 치유할 수 있지만 바로 혀로 베인 상처는 치유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청득심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이청득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이 남의 말을 듣기는 참 어려워요. 말을 하기는 쉽거든요. 특히
벼슬이 높거나 기관장이 되거나 먼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바로 남의 마음을 얻는다. 바로 그래서 이청득심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글 쓰는 게 어려운가 말하기 어려운가? 사실은 글을 썼던 것을 한번 지웠다가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말을 한번 뱉어놓은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이 참 어렵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입술에서 30초, 남의 가슴에 30년이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로 사람한테 하는 것이 덕을 쌓고 그 관계를 좋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옛 선인들의 시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하는 것이, 남의 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정말로 적절한 좋은 그런 그 선현들의 시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말을 짧게 해야 되는데 이 인문학 수다가 할 수 없이 말을 많이 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